볼리TV 손흥민입니다. 리버풀전 대활약으로 손흥민 선수에 관한 외신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파워랭킹 1위 했다는 얘기는 다들 들으셔서 알고 계실 거고요. 저는 근데 이 중에서 그날 경기 끝나고 클롭 감독이 손흥민 선수하고 이제 포옹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던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매번 맞붙을 때마다 이렇게 여러 차례 클롭 감독이 손흥민 선수하고 굉장히 스윗한 장면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다 보니까 진짜 손흥민 선수 팬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리버풀 팬들 중에서도 괜히 설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재밌는 게 저는 우리만 클럽이 손흥민 데려가려고 저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김칫국 먹나? 뭐 오버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우리끼리 막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쪽에서는 오히려 매체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재생산이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현지 팬들 SNS 반응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리버풀 지역지, 리버풀 에코를 비롯해서 몇몇 매체들이 손흥민과 클롭의 포옹씬을 헤드라인에 내걸면서 굉장히 좀 많은 기사들을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재밌는 게요. 당시에 그 이 장면을 가지고 국내 일부 보도를 비롯해서 클롭 감독이 토트넘과의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 영입을 추진했다 이런 류의 얘기들 좀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손흥민을 끌어안으면서 클롭 감독이 안필드는 특별해, 그러니까 here is special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확정적으로 보도한 이런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하고 다릅니다.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전혀 없어요. 이게 입모양조차도 화면에 안 잡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밝혀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추정 내지는 바람을 누가 이제 올린 걸 가지고 이게 마치 진짜 그렇게 얘기를 클롭 감독이 한 것처럼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이 포스팅이 하나에만 좋아요가 거의 2만 개가 트위터인데 그 리트윗도 정말 많이 됐는데 그만큼 이 둘의 만남 또 손흥민이 혹시라도 리버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핫한 공격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파워랭킹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라 실력적으로나 인기적인 면에서 모두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아주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달린 댓글들을 이제 보시면 진짜 숫자도 엄청납니다만 반응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호응을 많이 얻었거나 눈에 띄는 그 재밌는 거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좀 보시면은 현지에서 이렇구나. 리버풀 팬들이 정말 좀 관심이 있고 손흥민 선수에게 호감이 있구나 이걸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 일부만 소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 레딧 같은 곳에도 보면 굉장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리버풀 팬이 남긴 글인데요. 이 순간부터 우리는 알고 있지. 손흥민이 다음 시즌 우리한테 올 거라는 걸 글쓴이의 희망이 담긴 그런 문장 같은데 좀 굉장히 그래서 여기에 바로 아래에도 CM이라는 사람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딴지를 겁니다. 손흥민이 리버풀로 오지 않는다에 100파운드 걸게 이렇게 근데 이 주장에 저도 좀 공감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뒤에 좀 길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다음은 손흥민을 너무 원해서 토트넘하고 손흥민이 재계약한 거를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손흥민이 왜 이런 버스 세우는 팀하고 재계약했는지 진짜 모르겠어. 그 위에 또 우리 이제 클롭 감독은 매번 맞붙을 때마다 손흥민하고 사카한테는 특별히 애정을 좀 보인다는 걸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만 안 했으면 우리하고 함께 있었을 텐데,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버풀 팬의 굉장히 아쉬움이 담긴 글에 좋아요로 공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정말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토트넘 팬이 분노의 반박글을 또 댓글로 달았는데 이것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세우는 팀이라고 우리 경기 결과 몇 개 보여줄까? 이러면서 이제 다득점으로 대승을 했던 경기들 쭉 이어붙였는데 토트넘이 수비만 하는 팀이 아니라는 걸 이런 식으로 좀 귀엽게 어필하는 좀 팬끼리 이렇게 좀 아웅다웅하는 게 참 보기 좋네요. 아무튼 다음은 이 포옹 장면에 이미 마음속으로 오피셜까지 띄운 리버풀 팬도 있어가지고 좀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제 알칸 볼러라는 분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다음 시즌 리버풀 예상 라인업을 예상을 하신 것 같은데 최전방에 살라, 손흥민, 디아즈, 또 미드필더의 추아메니, 티아고, 파비뉴, 또 수비 쪽에 아놀드 판데이크,
코나테, 로버슨, 알리송까지 다 지금 있는 선수들이고 딱 2명 손흥민하고 추멘 아닙니다. 추아메니 모나코의 이제 2000년생 미드필더인데 이 친구 요즘 엄청 핫합니다. 유럽 명문 팀들이 다 노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지금 몸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선수인데 아무튼 이렇게 손흥민하고 추아메니를 영입을 해서 다음 시즌 가자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여기에 달린 댓글들은 다 아니 마네를 뺀다고 뭐 이런 류의 논쟁입니다. 솔직히 요즘 폼을 보면 마네가 살라보다 뒤질 이유가 뭐 별로 없긴 합니다. 루이스 디아스 오고 나서 마네가 이제 가짜 9번 역할로 오히려 중앙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살라 민심이 별로 안 좋기도 해요. 워낙 토클래스 선수여서 비판하는 분들도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아는 리버풀 코어 팬들도 좀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여기 글 보시면 이제 살라의 최근 폼 그리고 오로지 득점왕만 생각하는 분명히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면 마음속으로 살라보다 손흥민을 택하게 됩니다. 살라의 커디는 너무 예측도 하기 쉬운 그런 플레이가 됐고요. 게다가 패스도 안 합니다. 디아즈, 마네, 손흥민 셋이 함께 뛰면 합이 정말 잘 맞을 거예요. 이렇게 살라에 대한 실망감, 손흥민이 오면 더 좋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 근데 여기에 대해 호응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라가 전반기는 정말 압도적이었는데 네이션스컵 이후에 좀 부진했죠. 그래서 골이 없었던 기간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좀 과한 거 아닌가? 살라급의 선수한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리버풀 팬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해가 또 안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좀 최근에 재계약도 좀 계속 미뤄지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손흥민처럼 헌신적이고 또 팀을 위하는 선수라면 뭐 그 어떤 팀의 팬이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스카이 스포츠 독일 스카이 저머니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리버풀의 사디오 마네 영입을 원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독일 통인 부버즈 우리 사드축항의 김현민 기자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독일에서는 이제 스카이가 공신력이 탑티어까지는 아니라고 해요. 근데 그래도 찌라시는 좀 아니고 분명히 좀 뭐 아예 말도 안 되는 거 쓰는 것은 아니니까. 아무튼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내용이 좀 구체적입니다. 그 사디오 마네의 리버풀 계약은 2023년까지다 이걸 알고 있고 또 바이에른 뮌헨 단장이 지난주에 마요르카에서 스페인 마요르카에 가서 마네 측의 관계자를 만났다. 이게 구체적이죠. 마네는 리버풀이 살라 재계약에 매달리는 걸 못마땅해 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정말 떠날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상당히 좀 구체적이고 좀 약간 내밀한 내용까지 일단 이 뒤에 영국에서 나온 후속 보도에 따르면 리버풀이 올 시즌 끝나고 나면 마네하고 재계약 논의를 다시 진행을 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튼 마네가 팀을 떠나겠다는 낌새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번 보도에 리버풀 내부에서도 많이 놀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소식들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그림이 와 진짜 리버풀이 손흥민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이쯤에서 꼴리의 생각 손흥민의 리버풀이죠. 그 가능성을 10% 미만으로 봅니다. 사실 더 낮게 매기고 싶은데요. 뭐 축구판의 일은 모르는 거니까 아예 뭐 가능성을 없다고 할 수는 없어서 근데 이렇게 제가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확률을 한 자릿수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 이유는 리버풀의 이적 시장 정책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처한 현실 때문입니다. 뭐 손흥민 선수가 기본적으로 토트넘에 대한 애정이 높고 이적에 대한 어떤 의지를 전혀 비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흥민 선수의 입장을 완전히 논외로 하고 리버풀에 집중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토트넘이 레비 회장이 갖고 있는 이미지도 있고 그간 여러 일들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짠돌이다 이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리버풀도 성적이나 규모에 비하면 돈 귀한 줄을 잘 아는 뭐 그런 느낌의 팀이에요. 일단 거액을 지르는 일이 다른 경쟁권 팀들에 비해서는 좀 적고요. 급여 정책 역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급여가 높질 않아요. 먼저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리버풀의 역대 최고의 이적료 상위 10명 지금 리스트인데요. 특징이 좀 보이시죠? 일단 5천만 파운드 이상을 쓴 경우가 넷밖에 없습니다. 나비케이터는 지금 생각해 너무 비싸요, 그렇죠?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5천만 파운드 이상을 쓴 사례가 경쟁팀들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는 10명이고요. 첼시 같은 경우는 7명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시죠. 물론 토트넘은 1명이에요. 은돈벨레. 그리고 이 탑10 이적료 안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적이 3건밖에 없습니다. 이번 겨울에 디아스, 또 2년 전에 디오고 조타, 작년 여름에 이제 코나테. 성공 가도를 달리는 최근 3년 동안에 이 팀은 이적료를 펑펑 쓰지 않는 그런 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몸값이 엄청난 손흥민 선수를 영입한다는 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 또 특징이 있는 게 많은 돈을 들여서 영입한 선수들 가운데 영입 당시에 만 25살 이상인 선수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2018년에 팀이 절실히 필요했던 딱 두 자리 수비의 핵 버질 판다이크 그리고 골키퍼 알리송 정말 요긴했던 두 선수에게 역대급 금액을 질렀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좀 뛰고 있죠. 한마디로 어린 선수 아니면 비싸게 안 산다는 거고요. 그나마 그 중에서 나이가 많았다고 했던 두 선수 역시 26, 27밖에 안 되는 그것도 수비 쪽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리버풀이 거액의 영입을 추진하길 기대하는 거. 특히 현지 그 나이로 따졌을 때 올해 여름에 만 30살이 되는 공격수 손흥민을 영입하길 좀 예상하는 거는 저는 리버풀의 이적 정책을 감안할 때 현실이 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라고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를 떠나서 이적료를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 예상 이적료가 트랜스퍼마르크트 기준만 따져도 8천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300억 원 정도인데 역대 리버풀 최고의 이적료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저 돈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소속팀이 토트넘 회장이 랩이라는 걸 감안하면 게다가 재계약한 지 얼마 안 된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지를 만한 상황이 절대 아닌 금액이라는 거죠. 뭐 정말 대단한 선수가 이렇게 트레이드에 현금 얹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면. 그리고 지금 뭐 마네, 살라, 뭐 피르미노 이 선수들 다 92년생이거든요. 만약에 리버풀이 마누라 조합의 해체, 뭐 세대 교체를 생각한다고 하면 기존의 96년생 조타, 또 이번에 데리고 온 97년생 루이스 디아스 이쪽에 더 가까운 그런 연령대의 어린 선수들을 생각한다고 보는 게 더 이성적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세대 교체를 생각하는 투자일 수도 없는 손흥민 선수의 영입을 리버풀 쪽에서 큰 돈을 쓰기는 쉽지 않지 않느냐고 저는 보는 겁니다. 뭐 손흥민 선수 재계약에 아직 공개가 안 된 바이아웃이 좀 낮은 액수로 걸려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챔스 진출 실패 시 이적료 반액 할인 뭐 이런 거 현재로서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이는 거고요. 심지어 리버풀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쭉 드린 겁니다. 참고로 세계 프로스포츠 머니 관련 사이트인 스포르탁 자료를 보시면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 가운데 연봉 총액이 4위밖에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리버풀은 1억 3,450만 파운드 약 2,120억 원의 연봉을 지출하고 있는데 1위 맨유, 2위 첼시, 3위 맨시티보다 낮고요. 1위 맨유는 정말 돈 많이 쓰네요. 그러니까 참고로 리버풀의 이 총액은 이 계산에 포함된 선수의 숫자가 이 상위 4팀 중에 가장 많다는 걸 감안하면 평균 급여는 더 낮다는 거죠. 실제로 마네 같은 경우에 계약한 지가 좀 되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급여가 팀 내에서 나비 케이타보다 낮고요. 살라 절반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받는 것보다도 30% 정도 낮은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리버풀 기준으로 급여가 높은 손흥민 선수를 데려간다는 거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도 결코 쉽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감독이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이 팀에서 이적을 추진한다는 건 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고 물론 이적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토트넘이 챔스 티켓도 못 따면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팀 어디 갔으면 좋겠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연들이 겹치는 요즘 이 얘기를 묶어서 여러분과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올게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뿔빠